자, 실전 모의고사 16회죠. 우리가 이제 16회째가 됐나 봐요. 자, 실전 모의고사 16회고 얘는 내신 콘서트에 있는 거예요. 자, 내신 콘서트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집이 있어요. 서점에 팔 거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니까 내려받아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신 콘서트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확인해서 풀어주세요. 알겠죠? 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1번부터 순서대로 봅시다. 다면체 뭔지 알죠?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삼각, 기둥, 뿔, 그 다음에 오각형은 평면도형이니까 안 되고, 원도 평면도형이고, 육각, 뿔대이죠. 그 다음에 오면체이죠. 원뿔이나 구는 회전체라서 안 되고, 알겠죠? 요렇게 네 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그래서 기둥, 그 다음 뿔대, 요게 대표적인 다면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자. 원은 평면도형, 오각형도 평면도형. 원뿔하고 구는 뭐? 그렇지. 얘는 회전체죠. 회전체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답은 4개다. 자, 2번. 꼭지점의 개수가 8인 각불. 면의 개수는 그렇지 8이죠. 그래서 꼭지점 개수하고 각불은 면의 개수하고 똑같다. 알겠죠? 쉽게 생각하면 사각불 하나 그려놓고 따져주세요. 알겠죠? 사각불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따져보면 면이 몇 개가 있어? 면이 옆에 4개 있고 아래 하나 있고 해서 면이 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꼭지점도 밑에 4개 있고 위에 하나 있고 그래서 사각뿔이면 5개죠. 그래서 꼭지점도 m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각뿔은 꼭지점하고 면의 개수가 똑같다. 똑같이 얼마다? 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모서리의 개수는 그렇지.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아래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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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2배가 된다. 알죠?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2n이 된다. 7각뿔이니까 2, 7에 14.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2n이 된다. 요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찾는 답은 y가 14고 x가 8이니까 14에서 8 빼서 6이 답이다. 이해가죠? 그래서 꼭지점, 면, 모서리 개수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꼭 각뿔이야, 각뿔. n 각뿔이 있으면, 이죠? 꼭지점하고 면, 꼭지점하고 면.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 요렇게 달라진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정다면체죠. 정다면체. 자, 정다면체는 어떻게 돼? 우리가 몇 번 해봤는데, 이죠? 몇 번 해봤는데, 외워두시죠. 알겠죠? 정다면체 몇 번 해봤죠? 외워두자고. 알겠죠? 자, 정다면체 볼까요? 이런. 가려야 되는데 안 가리네. 자, 정다면체예요. 자, 정다면체 봅시다. 어떻게 된다? 좀 작게 해야 되겠구나. 자, 정다면체 조금 작게 했어요. 자, 정다면체는 뭐뭐 있다? 그렇지.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12면체, 20면체. 딱 5가지밖에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정사면체는 이렇게 생겼죠.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면의 모양 잘 기억해 두고 특히 12면체는 정오각형이다. 요거 잘 기억해 두고요.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 3개인 경우 그 다음에 8면체는 4개, 20면체는 5개.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정다면체죠. 면의 개수는 이름에 다 써있죠. 4면체, 6면체는 6개, 정팔면체는 8개. 이름에 다 써있으니까 얘는 특별히 외울 게 없죠. 모서리의 개수를 잘 외워둬야 되는데 있죠? 6, 12 똑같고 30 이렇게 된다. 꼭지점 개수도 여기 4가 되고요. 있죠? 꼭지점 개수 할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있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다.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다.
그래서 꼭지점 개수가 이름이 정 20면체라서 얘가 제일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12면체가 꼭지점 개수는 제일 많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똑같은 것까지 잘 생각해서 외워두세요. 이해 가시죠? 꼭 외워서 기억해 두세요. 자, 지울게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찾는 건 뭐다? 꼭지점 개수가 가장 많은 거. 꼭지점 개수가 가장 많은 거. 뭐다? 그렇지. 12면체라 그랬어. 12면체. 아까 그 그림에서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4번. 정팔면체 각면의 가운데. 정팔면체니까 면이 8개잖아. 있죠? 8개인데 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만들었어. 뭐가 생겨 그러면? 그렇지. 8개. 꼭지점이 8개인 정육면체가 생긴다. 알겠죠? 꼭지점이 8개잖아. 알겠죠? 요렇게 생긴다. 잊어버리지 말고 요런 거는 기억해 두면, 외워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 정육면체는 모서리 몇 개다?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죠? 4, 3, 12, 12개. 그래서 모서리가 12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죠? 어렵지 않죠? 요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정팔면체니까, 이죠? 점을 8개를 찍는 거야. 면마다 한가운데 점을 하나씩 찍으니까 점이 8개가 생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정팔면체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팔면체 그림을 그려놓고 점을 찍어보면 점 찍어보면 여기 위에 4개가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거야. 아래도 4개 찍히고 연결하면 정육면체가 생긴다. 이런 거야. 이해 가죠?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5번. 애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켜서 회전체가 생기는데 뭐가 생긴다? 그렇지. 회전시키면 요렇게 회전시켜보면 뭐가 생기는지 회전체 그릴 수 있죠? 뭐야? 원뿔대가 생긴다. 이 원뿔대를 어떻게 돼야 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 회전축이 뭐야? 이게 회전축이지. 이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생겨? 그렇지. 요렇게 생긴다. 항상 그렇게 생기는 거야. 잘 생각해도 알겠죠?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요런 사다리꼴이 생긴다. 알겠죠? 요 사다리꼴 생겨요. 가끔 가다가 요 길이가 주어지고, 이죠? 길이가 주어지고, 요 단면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도 나올 때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사다리꼴이 생긴다. 자, 회전체가 만약에, 그렇지, 원뿔이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는 거야. 원기둥이면 직사각형이 생긴다. 요 두 가지도 같이 기억을 해두자. 알겠죠? 자, 6번이에요. 6번. 직각삼각형 회전하면 뭐 생긴다? 그렇지. 원뿔 생기는 거죠. 직각삼각형 회전하면 원뿔이 생기고요. 자, 이 원뿔인데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요거 생긴다 그랬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고 어느 쪽에서 잘라도 전부 다 합동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선대칭 도형이 된다. 선대칭이라는 건 이거죠. 선대칭. 이 선에 대해서 양쪽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게 선대칭이다. 알겠죠? 잘 기억해 둬야 될 중요한 조건들이야. 합동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고 그걸 우리가 선대칭 도형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생긴다. 그런데 이 원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합동이 되는 건 아니다. 이죠? 알겠죠? 항상 원이 생기지만 합동이 되는 건 아니다. 큰 거, 작은 거.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다 합동이 되겠지만, 알겠죠? 보통은 합동이 되는 게 아니다. 큰 원도 있고 작은 원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7번 볼까요? 7번. 원기둥 건널비 구하는 거죠. 원기둥 건널비는 이렇게 전개도 하는 거야. 얘는 친절하게 전개도 그려놨네. 구해주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 요 둘레하고
요 길이하고 같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원 둘레하고 요 직사각형 가로 길이랑 똑같다. 요거랑 요거랑 접으면 다시 딱 붙어야 되는 거라서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원 둘레가 2파이R 6파이니까 이 길이도 6파이가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3, 3은 9, 9파이. 아래에 있는 요 밑면도 얼마? 9파이. 그 다음에 옆면은 얼마? 4 곱하기 6 해서 24파이. 더해주면 되겠죠? 9파이, 9파이, 18파이 하고 더해주면 42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7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야. 자, 8번이에요. 8번. 건널비 구하래. 잘라냈는데 건널비 구하려니까 어떻게 돼? 좀 복잡해 보여. 이 넓이 구하고, 그죠? 요쪽에 이제 잘라내면서 새로 생긴 거 요것도 구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 요 밑면 있잖아. 그죠? 자, 요 밑면이 어떻게 돼? 그렇지.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밑면을 없애버리고, 알겠지? 아래에 있는 밑면 없애버리고, 위에 있는 거를, 여기를 더해버리면 돼. 이거 말고, 알겠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요 밑면을 없애버리고, 있죠? 요 앞쪽에 있는 거를 더해버리면 돼. 똑같이 생겼잖아. 있죠? 이해가죠? 그리고, 요쪽에 있는 거를 없애버리고 요쪽에다 갖다 붙여서 더해버리면 돼. 그러면 결국은 뭐야? 그렇지. 결국은 원래 그죠? 잘라내기 전에 상태에서 그냥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잘라내기 전에 아래 거 빼고 있죠? 잘라내기 전에 원래 직육면체 건널비를 구해도 된다. 그래서 잘라냈지만 건널비는 부피는 잘라낸 것만큼 빼야 돼. 근데 건널비는 잘라내기 전에 직육면체랑 건널비가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건널비는 어떻게? 밑넓이죠. 여기 4니까 4, 4, 16. 밑면이 두 개 있죠. 곱하기 2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4, 5, 20. 4, 5, 20도 앞뒤로 해서 두 개. 그 다음에 옆면이죠. 옆면도 4, 5, 20. 4, 5, 20도 옆면도 두 개. 알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되겠다. 32 더하기 40 더하기 4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12가 되겠군요. 11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이해가죠? 그래서 잘라냈지만 건널비는 원래 잘라내기 전에 직육면체 건널비랑 똑같더라. 요거 이용해주면 되겠다. 자, 9번이에요. 9번. 사각뿔대 건널비 그냥 구하면 되죠. 그냥 구해주면 돼요. 얘는 그래서 순서대로 구해주세요. 위에 있는 밑면 66에 36 아래에 있는 밑면 12 곱하기 12 해주면 되겠죠. 12 곱하면 144인 건 알죠. 그 다음에 옆면은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다 합동이니까 있죠. 하나 구해서 곱하기 4 하면 되겠다. 그 하나하나가 뭐야? 그렇지. 사다리꼴이란 말이야. 알죠? 사다리꼴이야. 그래서 뿔 때는 옆면이 사다리꼴로 생겼지, 항상. 윗변 12 더하기 아랫변 6. 거꾸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가 5라고 나와 있죠? 높이 5. 나누기 2 하면 사다리꼴 넓이. 되죠? 18이니까 2를 약분하면 9, 5, 45. 그래서 45가 4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45 4개면 얼마야? 180이지? 2개 더하면 170, 180. 얘도 180이네. 얘죠? 180이네. 그래서 360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0번이에요. 부피 구하는 거죠. 부피. 어떻게 구해? 그렇지. 위에 있는 원뿔하고 아래에 있는 원뿔하고 더해주면 된다. 그런데 높이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높이 모르니까 여기는 A, 위에 원뿔 높이, 아래에 있는 원뿔 높이는 B라고 하자. 그러면 A랑 B랑 더하면 24가 되는 거죠. 자, 구해볼까요? 위에 있는 원뿔 부피 구하는 거 알죠? 3분의 1 밑넓이 반지름이 6이니까 36파이 곱하기 A 해주면 되고, 아래에 있는 원뿔 3분의 1 곱하기 얘도 밑넓이는 똑같죠? 그 다음에 높이가 B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계산하면 12파이고요. 12파이 곱하기 A 얘도 12파이 곱하기 B.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 뭐다? 그렇지. 분배 법칙 하는 거다. 분배 법칙 다 알죠? 요렇게 곱하면 요거, 요렇게 곱하면 요거. 이게 분배 법칙이지.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 A 더하기 B가 A랑 B랑 더하면 이거죠. 24란 말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24. 요거 계산해주면 우리가 찾는 답이라는 거야. 12 곱하기 12 하면 144니까 얘가 12 곱하기 2잖아. 알죠? 144에다 2 곱해서 288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요렇게. 이해가죠?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11번이에요. 11번 반지름이 12. 쇠구슬 한 개 녹여서 반지름이 3cm인 구슬을 여러 개 만든대. 자, 구슬은 구죠, 구. 구는 항상 닮음이에요. 중학교 2학년 가면 닮음을 배워요. 닮은 비는 길이의 비야, 길이의 비. 3대 10이니까 3으로 약분해서 1대 4야. 그러면 닮음인 도형이 있으면 넓이의 비는 1대 1제곱 4제곱 해서 넓이의 비는 제곱하면 되고요. 부피는 3제곱 4세제곱 해서 세제곱하면 돼요. 4세번 곱하면 얼마야? 64야. 그래서 64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찾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1학년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닮음하지 말고 다 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알죠? 9 부피 얼마?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반지름이 10이니까 12세제곱 12세번 곱하고 얘가 3분의 4 파이 반지름이 3이죠. 3세번 곱하고 알겠죠? 3세번 곱한 거를 몇 개? 몇 개? X개. 요 X를 찾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작은 구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큰 구가 알겠죠? 요 X를 찾는 문제다. 그래서 닮음 이용하면 간단한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거 푸는 거다. 약분해주면 3분의 4파이는 똑같으니까 없어지면 되고요. 알겠죠? 3 하나 약분하면 4 되고 얘도 하나 약분하면 4 되고 얘도 하나 약분하면 4 되고 알겠죠? 그래서 x가 4 3번 곱한 거 64다. 이렇게 해주면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한 줄 더 써주면 돼. 이죠? 써주고 약분하는 거 자꾸 연습하고 계산 안 틀리게. 12번이에요. 줄기와 잎 그림. 줄기하고 잎 다 알죠? 그래서 체육성적이야. 체육성적. 그래서 63 이런 거죠. 96점. 96점이 제일 잘했네. 100점이 없나 봐. 알죠? 제일 못한 학생이 63점이고요. 제일 잘한 학생은 96점이고. 자, 전체 몇 명일까? 여기는 60점대는 4명이죠. 70점대는 6명, 7명, 3명 요거죠. 그래서 10명, 10명이니까 20명. 틀렸네. 이죠? 20명.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뭐야? 이게 잎이죠. 잎이잖아. 이 써있잖아. 가장 많은 거 여기잖아. 8. 5. 답이죠. 이죠? 답이네.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이면 이만큼이죠. 그래서 7명, 3명 하니까 10명이죠. 그래서 80점 이상은 10명. 그 다음 수학 성적이 가장 높은 뭐야? 체육 성적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를 잘못 냈구나. 있죠? 체육 성적이라고 그랬지. 수학 성적은 이거 오타가 났나 봐.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책을
검수를 제대로 안 했나 봐. 체육으로 읽어주세요. 수학이라고 써있지만 체육이에요. 자, 체육이고요. 가장 높은 학생은 96점이죠. 그래서 96점. 틀린 거 다 고칠 수 있어야 돼. 높은 쪽에서 다섯 번째. 높은 쪽에서 96, 94, 91, 89, 89. 다섯 번째. 여기네 89점이네. 이죠? 89점. 맞다. 이해가죠? 맞는 거 찾아주면 돼. 줄기 잎 그림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거 생각해주면 틀린 것도 다 고쳐줄 수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가 볼까요? 13번이에요. 13번. 자, 이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을 도수 분포표로 만든 거예요. 항상 이상, 미만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8시간 딱 안 들어가는 거야, 8시간은. 그 다음에 다 더해서 40 돼야 되는 거죠. 더하면 10명, 10명, 26명이네. 26명이면 A가 14명인가 봐. 요런 거 나오면 이렇게 미지수 먼저 구해놓고 문제 풀어주면 좋아요. 자, 14명이에요. A의 값 틀렸네, 벌써. 알죠? A의 값은 14명이다. 유린의 반 총학생은 40명, 맞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도수죠, 얘가. 가장 큰 거, 14명이 제일 크죠? 12에서 16. 16에서 20 아니죠? 12에서 16. 됐죠? 그 다음 사용시간이 8시간 미만. 8시간 미만이면 이 8명이죠? 8명이에요. 그래서 40명 중에 8명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약분해보자. 10 약분하고 4로 약분하면 2니까 20% 맞군요. 알죠? 이해가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우리가 찾는 맞는 답이다. 어렵지 않죠? 퍼센트 계산하는 거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 주시고요. 상대도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 곱하기 100만 안 하면이죠. 자, 얘는 40명이고 윗몸 일으키기 했어. 히스토그램 그린 거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생긴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이름도 잘 기억해 두세요. 20회에서 30회 미만이 전체의 25%, 전체 25%, 100분의 25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40명이니까 40명에 100분의 25 해주면 되겠다. 100분의 25는 약분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곱하면 4로 약분하면 10명이네. 이죠? 10이다. 그래서 20에서 30, 20에서 30 여기군요. 있죠? 여기가 찢어졌는데 하나 구했어. 여기가 10이래. 알겠죠? 여기가 10이야. 자, 구하는 건 30회 이상 40회 미만이죠. 30회에서 40회 미만. 요거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를 X라고 하자. 자, 다른 것도 써볼까? 여기는 4명이죠. 여기는 7명, 5명, 2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X만 구하면 돼. 이제 전체 40명이야. 전체 40명이니까 빼주면 되겠죠. 14명이죠. 여기는 12, 14, 14, 14, 28이네. 이죠? 40명에서 28 빼면 X는 12명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전체 25% 이런 거 계산 다 할 수 있지? 자, 15번이에요. 15번. 자, 도수 분포 다각형이고요. A반하고 B반하고 두 반이 나와 있는 거죠.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서 자, A반부터 해보자. 자, A반은 실선이죠. A반 여기 몇 명? 1명. 그 다음에 여기 6명. 14, 15는 10명. 15, 16은 5명. 다 읽을 줄 알죠? 16, 17은 3명. 이해가죠? 1명이고요. 6명이고요. 10명이고요. 5명이고 3명이고 요게 A반. 알겠죠? 자, B반은 2명이고요. 그죠? 2명이고 여기는 몇 명이야? 3명이고 조금이네. 있죠? 그 다음에 5명 더 조금이고 15에서 16은 많군요. 얘가 10명이군요. 그죠? 16에서 17도 5명 이렇게 되겠군요.
알겠죠? 자, 그려놨어요. 숫자까지 써놨어요. 자, 학생 수 비교해보자. 학생 수는 다 더해줘야 되겠지? 그죠? 다 더해주면 6, 1, 3, 넘 10, 25죠? 그래서 1반은, A반은 25명, 그 다음에 B반은 다 더하면 10, 25, 똑같네, 그죠? 둘 다 25명. 미안. 더 많다가 아니죠? 똑같죠? 둘 다 25명.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A반은 여기고 B반은 여기니까 서로 같진 않죠. 도수가 큰 계급이 서로 같진 않다. B반의 기록이 A반의 기록보다 더 좋은 편이다. B반이 그렇죠. 더 늦게 뛰는 사람이 많은 거죠. 기록이 좋은 게 아니지. 이거는 작은 게 좋은 거야, 이지요. 조심하세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성적처럼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높으면 늦게 뛴다는 거잖아. 알죠? 조심하세요. 그렇게 작은 게 좋은 게 아니다. A반이 더 잘 뛰는 거예요. 자, B반에 상위 20% 안에 들려면 조심해. 상위 20%면 25명의 20%란 말이야. 25명의 20%면 얼마야? 25명 곱하기 100분의 20 해주면 된다는 거잖아. 그죠? 약분하면 얼마? 5분의 1이군요. 5를 약분하면 5명이야. 상위 5명 안에 들어야 돼. B반에서 이쪽이 잘하는 거야. 그죠? 빨리 뛰는 거니까 상위 5명. 요 안에 드는 거죠. 그래서 13에서 14. 그러니까 최소한 14초 미만으로 뛰어야 된다. 오, 이거 4번이 맞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14초 이상 16초 미만 14에서 16초까지 그죠? 15명 똑같군요. 그죠? 더 많은 게 아니라 똑같이 15명이다. 똑같이 15명이라서 두 반 다 그죠?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없죠. 자, 달리기라서 앞에 있는 게 더 잘한 거다. 낮을수록 잘한 거다.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16번이에요. 16번. 도수가 16이면 상대 도수가 0.4. 10이면 상대 도수가 A. B면 상대 도수가 0.35.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도수하고 상대 도수는 어떻게 된다? 정비례한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6대 0.4는 12대 A. 요게 성립하고 또 마찬가지로 16대 0.4는 도수가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B 대 0.35 이렇게 비례식 세워서 A, B만 구하면 끝이겠다. 알겠죠? 자, 4로 약분해 볼까요? 4로 약분하면 4 되고 4로 약분하면 0.1 되고 또 4로 약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얘랑도 약분할 수 있어요. 얘랑도 약분할 수 있다. 자, 4로 약분하면 1 되고 4로 약분하면 3 되고 어차피 곱해서 약분하나 지금 약분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는 2개 곱해서 0.3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A는 0.3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얘도 4로 약분해 볼까? 4로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0.1 더 약분할 게 없죠. 얘는 그냥 쓸까요? 0.1b는 4 곱하기 0.35 이렇게 되겠죠. 10을 곱해요. 10을 곱하면 b 되는 거죠. 1b예요. 10 곱하면 4 곱하기 3.5 되고요. 4 곱하기 3.5 하면 4, 5, 20, 4, 3, 12, 14가 되겠군요. 그래서 b는 14다. 우리가 찾는 건 A 더하기 B니까 14 더하기 0.3, 14.3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비례식 두 번만 풀면 돼요. 알겠죠? 비례식 두 번 풀어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도수랑 상대 도수는 정비례한다. 그것만 알면 되겠지. 자, 요거는 뭐죠? 상대 도수 분포다각형이군요. 상대 도수 분포다각형. 250kW 이상, 250 이상. 250 이상. 여기죠? 250 이상. 자, 그래서 250 이상이 여기란 말이야. 두 개네. 그죠? 얼마하고 얼마야? 0.32하고 여기는 얼마야?
0.20이겠다. 이죠? 0.20 요거. 알겠죠? 자, 그러면 260가구래. 요게 260가구에 합쳐서 알겠죠? 자, 200kW 미만, 200kW 미만이면 어딜까? 200kW 미만이면 200이 여기니까 200 미만이면 요거죠? 요거. 얼마다? 그렇지. 다 써봐야지. 0.14 하고 0.08 하고 이죠? 0.02 하고 요거 찾는 거죠. 얘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비례식 풀면 되겠다. 아까랑 16번이랑 똑같이. 그래서 0. 두 개 더하면 0.52죠? 0.52. 는 260명. 미안. 이태. 알겠죠? 0.652 대 260명. 그 다음에 요쪽 우리가 구하는 거 요거죠. 요거 더하면 0.1, 0.1이죠. 0.24군요. 그래서 0.24는 몇 명? X명. 요 비례식 풀어주면 되겠다. 무슨지 알겠죠? 자, 조금 헷갈리니까 약분 안 할게. 그냥 곱해. 일단 0.52x는 260 곱하기 0.24. 일단 양변에 100씩 곱해서 소수점 없애주고 52x는 260 곱하기 24. 약분하면 되나요? 이제? 그렇지. 52로 나눠주면 x 되는 거죠. 알겠죠? 자, 52로 약분하면 일단 뭐로 약분될까? 2로 약분해보자. 2로 약분하면 26. 2로 약분하면 12. 26은 다시 딱 약분하면 10이군요. 이죠? 10 곱하기 10이니까 120이다. x가 120. 끝이다. 요렇게. 알겠죠? 이렇게 비례식 세워서 상대 도수하고 도수는 정비례한다. 비례식 세워서 푸는 게 훨씬 간단하다. 알겠죠? 자, 18번이에요. 18번 또 찢어졌군요. 왜 자꾸 찢어지는 거야? 자, 상대 도수인데 찢어졌어요. 자, 150에서 160 미만, 150에서 160 여기죠? 그 다음에 160에서 170 여기죠? 찢어진 두 개가 있는데 그게 2대1이래. 2대1이니까 하나가 x면 하나는 2x가 되겠다. 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150에서 160 이상, 150에서 160 이상, 160 미만 요거 2x를 구하는 문제다. 알겠죠? x 구하면 안 돼. 2x 구해야 돼. 구하는 게 2x야. 우리가 2x라고 놨단 말이야. 알겠죠? 자, 상대도수는 다 더하면 얼마다? 그렇지. 1이죠. 1이에요. 다 더하면 1. 그래서 다 더해보자고요. 0.08. 여기는 0.14, 여기는 0.24. 표는 다 읽을 수 있죠? 0.12. 다 더해볼까요? 0.24, 0.24 더하면 얼마야? 0.38. 더해보자. 0.38. 그 다음에 0.08, 0.12 더하면 0.2군요. 이제 0.2. 그래서 더하기 0.2. 그러면 0.58이 되는 거죠. 0.58. 전체는 1이니까 1 빼기 0.58 하면 0.42인데 0.42가 뭐야? 요거 두 개 남은 거죠. 2x 더하기 x다. 0.42가 2x 더하기 x 3x다. 3으로 나누면 x는 0.144310이니까. 그래서 x가 0.14다. 우리가 찾는 건 뭐라 그랬어? 그렇지, 2x라 그랬어. 2 곱하면 0.28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요거에. 어렵지 않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19번 볼까요? 19번이에요. 자, 1반 36명, 2반 40명, 2반이 4명이 더 많아요. 조심하세요. 상대도수 분포표를 만들었더니 40에서 45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의 비가 5대 6이야. 도수의 비 찾는 거죠. 도수.
자, 도수의 비. 도수의 비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도수는 어떻게 구해? 전체 총합이죠.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하면 도수가 되는 거죠. 비율이 5대 6이라서 비율 나오면 어떻게 그랬어? 문자로 풀라 그랬어. 그래서 비율이 5대 6이면 어떻게 된다? 5A, 6A 이렇게 놓고 풀어준다. 알겠죠? 그러면 도수가 일반은 도수가 얼마야? 전체가 36이니까 36 곱하기 5A가 되는 거고. 알겠죠? 도수 전체 곱하기 상대 도수. 2반은 그렇지. 2반은 40 곱하기 6A가 되는 거고. 요 비율을 구하는 거다. 알겠죠? 우리가 찾는 건 요거다. 이해가죠? 요거 계산해 주면 돼. 약분해 주면 돼. 알겠죠? 약분해서 써주면 되겠다. 자, A는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그죠? 6으로 약분하면 6 되고요. 5로 약분하면 8 되고 이렇게 약분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A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6으로 약분하면 6 되고 5로 약분하면 8 되고 알겠죠? 또 2로 약분하면 3대 4. 우리가 찾는 답은 3대 4다 이렇게. 이해가죠? 그래서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계급의 도수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도수를 비율로 나타내 주는 거다. 이해가죠? 자, 20번이에요. 20번. 상대 도수인데 두 반이 있는 거죠. 자, 컴퓨터 사용 시간이고요. B중학교, A중학교 학생 수의 2배래. 자, A중학교에서 상대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A중학교 요거죠? A중학교 요거야. 상대 도수가 가장 작은 거. 여기란 말이죠, 여기. 알겠죠? 상대 도수가 가장 작은 거. 얼마다? 그렇지. 여기 얼마야? 0.02. 알겠죠? 0.02. 0.02가 4명이다 이거죠. 이해가죠? 0.02가 4명이야. 그러면 전체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도수는 이죠? 공식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상대 도수분의 도수다. 그래서 0.02분의 4 해주면 된다. 100 곱해주면 2분의 400. 그래서 200명이 답이다. 전체 도수가 200명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도수다. 외워두시고 풀어주면 돼요. 이거 못 외웠다. 못 외우면 어떻게? 그렇지. 또 비례식 푸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못 외우면 또 비례식. 0.02가 4명이야. 0.02는 4명. 그러면 상대수 다 합하면 1이죠. 1이면 몇 명?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 알겠죠? 똑같이 4. 0.02. x는 4. 0.02로 나눠주면 0.02분의 4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야. 계산하는 거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110 곱하면 2x는 400. 2를 약분해서 200 똑같이 나온다. 안 되면 비례식 풀라는 거고요. 요 공식 될 수 있으면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됐죠? 아까 뭐라 그랬지? B중학교 학생이 A중학교 학생의 2배라 그랬어. A중학교 200명이니까 B중학교는 몇 명이야? 그러면 그렇지. B중학교는 400명이란 말이야. B중학교는 400명이야. 400명인데 구하는 건 뭐야?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찾으래. B중학교 점선 중에서 상대 도수 제일 큰 건 여기잖아. 그죠? 얼마야? 0.3이야. 0.3. 알겠죠?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0.3이야. 도수는 아까도 했지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하면 도수야. 400명에 0.3. 400 곱하기 10분의 3. 알겠죠? 400명에 30%. 다 똑같은 말이다. 알겠죠? 그래서 30% 해서 3, 4, 12, 120명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요런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공식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안 되면 비례식 풀어서 계산해 주시고요. 알겠죠?
자, 21번이에요. 오각기둥 꼭지점 개수, 기둥 꼭지점 개수는 얼마다? 2n이다. 외우세요. 오각기둥이니까, n각 기둥이야. 2n. 5, 2, 10. 그래서 a는 10이다. 뿔의 면의 개수 n 플러스 1이다. 팔각뿔이니까 8 더하기 1 해서 면의 개수가 9다. 육각 뿔대 모서리 개수, 뿔대랑 기둥이랑은 똑같다 그랬다. 알겠죠? 모서리 개수는 3n이다. 3, 6, 18, C가 18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 다 더하래. 19에다가 18 더하면 되는 거죠. 19에다가 18 더해서 37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됐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그려봐야 돼. 팔각뿔 하면, 그죠? 팔각뿔 그려야 돼. 밑에 팔각형 그리고 점 연결해서 알겠죠? 그래서 옆에 면이 8개, 밑에 하나 해서, 면이 9개구나. 이렇게 찾아야 돼. 어느 세월에? 될 수 있으면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22번이에요.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3배인 원뿔이 있고요. 건널비가 400파이래. 자, 일단 문제 조건에 맞는 원뿔을 하나 그려보자. 알겠죠? 원뿔이 있는데 모선의 길이, 모선이 여기죠?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3배래. 반지름이 r이면 모선의 길이는 3r이다. 이런 거죠. 자, 건널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펼쳐. 전개도 그리는 거죠. 펼쳐서 전개도 그려요. 전개도 그리면 여기가 3r. 여기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의 반지름이 r. 이해가죠? 자, 건널비 구하는 거야. 자, 이 둘레랑 요 부채꼴 호의 길이는 같은 거죠? 그래서 2파이r이니까 여기도 2파이r. 알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2파이r이다. 자, 그러면 넓이 구하는 공식 다 알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뭐지? 그래서 2분의 1 RL 알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RL 원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 그런데 R이 얼마야? R이 3R이야. 그래서 2분의 1 3R 곱하기 L이 호의 길이죠. 2파이r이야. L이 2파이r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2약분 되고, 그죠? 3파이r 제곱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파이r 제곱 2개 더하면 우리가 찾는 건널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넓이 계산한 거 하고, 밑넓이 계산한 거 하고, 2개 더해주면 전체 건널비. 2개 더해서 얼마? 그렇지. 4파이r 제곱이란 말이지. 얘가 얼마라고? 400파이래. 요게 400파이래. 파이 약분하고 4로 약분하면 r 제곱이 100이고 그러면 r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는 답을 구할 수 있다. 밑면의 반지름 구하는 거죠. 그래서 r이 10이다. 그렇게 까다롭진 않죠. 그런데 문자가 많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문자가 많아질 거예요. 문자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되고 이러면 진짜 문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계산하는데 익숙해져야지 학년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문자에 익숙해져야 된다. 얘도 문자로 나와 있군요. 자, 9가 있고요. 9에 꼭 맞게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원뿔이 들어가 있는데 원뿔이 그러면 높이도 딱 r이 되겠다. 그죠? 높이도 r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원뿔 부피가 72파이야. 원뿔 부피 구하는 공식 알죠? 3분의 1 밑넓이.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도 r이니까 r. 요게 72파이다. 요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r 세제곱은 파이는 약분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3 곱해서 37에 21, 6, 216이다.
뭐 세 번 곱하면 216이죠? 그렇지, 6이에요. 6의 세제곱은 216이다. 뭐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다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해서 확인해 주세요. R이 6이면 이제 끝났죠? 건널비,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뭐다? 4파이 R 제곱. R이 6이니까 4파이 곱하기 36. 36 곱하기 4 하면 144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144파이다. 이렇게. 그렇게 까다롭지 않죠. 이 자식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문자로 나온다고 다 복잡한 건 아니야. 이죠? 자, 넘어가 볼까요? 두 문제 남았어요. 24번. 히스토그램이에요. 12번째로 점수가 높은 학생. 12번째로 여기 지금 3명 있고요. 높은 학생 수 따지는 거야. 여기 7명 있고 10명이 있군요. 10명. 12번째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다. 이죠? 그래서 12번째는 70하고 80 사이가 되겠다. 그래서 70하고 80 사이인데 계급값 구하래. 계급값은 뭐야? 딱 한가운데 있는 값이죠. 그래서 원래는 2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건데 딱 가운데면 뭐 그냥 생각해 볼 것도 없지. 75가 딱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알죠? 그냥 써도 상관없다. 알겠죠? 한가운데 있는 값을 계급값이라고 한다. 75가 답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25번이에요. 25번. 자, 상대도수 분포표고요. 찢어졌군요. 얘도. 왜 이렇게 찢어진 게 많아? 자, 50g 이상인 달걀이 몇 %인지 구하는 거예요. 자, 50% 이상이면 50g 이상이면 50g 미만이 여기니까 50g 이상이면 요 밑에 전체를 구하는 거야. 전체가 몇 %인지. 알겠죠? 자, 구해볼까요? 도수하고 상대도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정비례한다 그랬죠? 2배 됐어. 그럼 상대도수도 2배 되겠지. 알겠죠? 2배 해서 얼마? 0.1이다. 여기 상대도수가 0.15예요. 전체가 1이죠. 그래서 상대도수는 퍼센트랑 똑같은 거야. 100 곱하면 100%고요. 100 곱하면 얼마야? 15%다. 요게 퍼센트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상대도수는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전체 몇 %야? 전체 100%야. 그 중에서 위에가 이제 50g 미만이 15%야. 50g 이상은 그럼 뭐야? 100%에서 있죠? 15%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85%다. 그게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8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의외로 간단하죠?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도수하고 상대도수는 비례한다. 상대도수에다 곱하기 100하면 %다. 요것만 알아두면 돼. 알겠죠?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